오늘 소개해드릴 정렬은 팀 정렬입니다. 팀소트.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지만 자바에서 객체를 정렬할 때도 사용되는 정렬인데요. 컬렉션 소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병합 정렬과 삽입 정렬이 합쳐진 하이브리드의 형태로서 각각의 장점을 가져다 사용한 정렬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추상적이죠? 결국 이 정렬 이론이 나온 히스토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대부분 임의 데이터, 랜덤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능을 비교해 왔어요. 그런데 실제 업무 환경의 데이터는 조금 달라요. 이름순, 날짜순, 금액순, 이처럼 이미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퀵 정렬이나 병합 정렬은 이게 거의 정렬됐는지를 좀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삽입 정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삽입 정렬은 최악 시간 복잡도가 5log-n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거의 정렬된 배열에 대해서는 5n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우리 다 배웠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실 데이터는 거의 정렬되어 있다. 그리고 긴 배열을 규칙에 맞게 잘라서 각 배열에 대해서는 삽입 정렬을 수행해주고 합치는 건 병합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팀소트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제 팀소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안정 정렬과 불안정 정렬을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본 뒤 팀소트의 동작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안정 정렬과 불안정 정렬. 어떤 홈페이지에 5명이 회원가입을 했어요. 회원 가입 정보는 이름과 가입 일시를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실제는 이렇지 않겠죠.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메일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받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시니까요. 다음과 같은 5명의 회원이 있어요. 해당 회원의 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 정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동명이인이 지금 2명이죠. 홍길동으로. 여기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안정 정렬은 정렬할 때 홍길동의 가입 일시가 순서가 보장이 되지만 불안정 정렬은 2026년 6월 30일에 가입한 이 홍길동이 정렬 시에 먼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선택 정렬, 퀵 정렬, 힙 정렬이 불안정 정렬이에요. 선택 정렬은 생각해보시면 하나 선택해서 맨 앞으로 보내지만 그게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퀵 정렬은 파티션 과정에서 원소들의 위치를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진 데이터의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이 원리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즉 자리가 같은 값이어도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삽입 정렬이나 병합 정렬을 생각해 보시면 같은 값을 가진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기존 순서를 유지하며 정렬하기 때문에 안정 정렬이라고 하죠. 그럼 팀소트를 한번 복귀해 볼게요. 세 번째, 팀소트의 과정. 팀소트는 안정 정렬의 형태를 띄어요. 병합 정렬과 삽입 정렬은 안정 정렬을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 팀소트의 과정을 좀 설명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팀소트는 이미 배열 데이터 N개에 대해서 규칙에 맞게 쪼개서 삽입 정렬을 진행하고 병합으로 합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규칙에 맞게 쪼개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 단위를 run이라고 하고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run은 쪼갠다는 뜻보다는 이미 정렬된 구간을 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구간 찾기 설명드릴게요. 어떤 임의 배열에 대해 처음에 정렬된 단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100개의 원소가 있는 배열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60개, 20개, 10개, 5개, 5개가 각각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run은 총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run은 이미 정렬된 구간을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현실 데이터는 거의 정렬되어 있다가 이 팀소트의 핵심 전제이지만 정렬이 아예 안 되어 있는 배열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엉망진창 데이터가 들어오면 run이 엄청 많아질 수도 있죠. 그렇다는 건 병합 정렬과 사실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run 단위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run, min run을 정해둡니다. min run의 크기는 배열의 크기를 보고 32에서 64 개 원소 사이에서 정해요. 그럼 한번 다시 볼까요? 아까 배열에 대해서 min run이 32로 정해졌다고 볼게요. 자, 그럼 처음 run은 이미 60개가 정렬되어 있으니까 한 개의 run이 생성돼요. 60이라는 run. 그 다음 20개를 볼까요? 보면 min run이 32인데 32보다 아래죠? 여기 20개에서 더 채워 넣습니다. 12개의 데이터가 부족하죠? 다만 그 다음부터 12개를 채워 넣기 위해서 이후 정렬이 되어 있는가 이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12개를 갖다 채워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32개의 런이 생기고 이후에는 8개가 남았죠. 이게 정렬이 3개, 5개 되어 있지만 민런이 어차피 32니까 뒤에 8개가 하나의 런으로 구간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런은 3개 생성돼요. 60, 32, 8. 자, 그 다음 과정은 삽입 정렬인데 생성된 런은 각각 삽입 정렬을 진행해서 정렬합니다. 이로써 정렬된 런을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은 병합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런들은 삽입 정렬이 된 상태죠. 이걸 우리는 스택이라는 공간에 넣고 병합을 실행하는데요. 이 병합을 마구잡이로 하지 않아요. 규칙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어떤 배열의 런들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이걸 우리는 스택이라는 공간에 넣는다고 했죠. 총 10개의 런이고요. 이거는 런의 크기를 나열한 겁니다. 이 나온 런을 기준으로 스택에 차곡차곡 넣고 병합을 하는데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스택 안에 임의의 3개 층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 층을 맨 위에서부터 X, Y, Z라고 정하고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X가 Y보다 작아야 되고 X 플러스 Y가 Z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이 깨져버리면 바로 그냥 병합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이 깨지면 병합을 해주는데 가운데 걸 기준으로 위와 아래 중 적은 런과 병합을 수행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 스택이 구성되잖아요. 그때부터도 적은 런을 기준으로 병합이 수행돼요. 그럼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모든 런들을 스택에 다 쌓고 순차적으로 병합하면 안 돼요? 이유는 비용 문제에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개에 나눠진 서로 다른 크기의 배열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최종적으로 이걸 다 합쳐야 되지만 처음 병합하는 과정에서 1000과 30을 병합하는 게 비용이 쌓일까요? 아니면 30과 50을 병합하는 게 비용이 쌓일까요? 적은 부분이 합쳐지는 게 비용이 적게 들겠죠? 만약 30과 1000을 먼저 합쳐버리면 또 그 다음에 50과 1030, 뭐 긴 거를 짧은 거랑 또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을 비교하고 미리 합치는 게, 적은 걸 미리 합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럼 한번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택 공간입니다. 처음에 35의 크기의 런을 집어넣습니다. 들어갔죠? 28을 넣어볼게요. 자, 첫 번째 규칙. 밑에 게 더 커야 돼요. X가 Y보다 더 작아야 되잖아요. 35가 더 적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자, 다음 50을 넣어볼게요. 자, 세 번째 규칙으로 갈게요. X와 Y를 합쳤을 때 Z가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50과 28을 합쳤는데 35보다 더 크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병합을 실행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28과 50을 조인하는 게 병합하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 35랑 병합하는 게 더 낫겠어요? 비용이 적은 이거랑 더 합치는 게 낫다고 했죠? 이거 두 개를 병합해줍니다. 그럼 다시 비교해볼게요. 50과 63을 비교했을 때 50이 더 작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다음 18을 쌓을게요. 18. 자, 또 비교해줘야 돼요. 얘 두 개 합친 게 얘보다 적어야 됩니다. 근데 68이니까 더 크죠? 병합을 실행해줘야 돼요. 얘랑 얘랑 조이네요. 자, 위에는 68 크기가 되겠죠? 근데 X, Y 비교했을 때 밑에 게 더 작죠? 또 병합을 또 실행해줍니다. 자, 좀 작게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 또 쌓을게요. 42. 자,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다음 쌓을게요. 15. 이 두 개를 합친 거보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쌓아볼게요. 60. 자, 이제 또 이 세 개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보면은 15를 기준으로 60과 합쳤을 때 42보다 크니까 얘 세 개를 기준으로 또 병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15와 60이 아니라 15와 42를 머지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개가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합쳤을 때 얘보다 작아야 돼요. 57 플러스 60은 몇이야? 120 어쩌고 되겠죠? 얘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 이상이 있죠? 57보다 60이 더 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요. 왜냐면 위에 게 더 크면 안 되니까. 자, 117이 되겠죠? 그 다음 써볼게요. 25. 자, 또 비교합니다. 117과 20으로 합쳤을 때 3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초과했죠? 142겠죠? 142니까 초과했어요. 이거 안 돼요. 두 개 해줘야 돼. 142. 자, 위에 게 더 크니까 또 두 개를 머지 시켰습니다. 몇이야, 그러면은? 자, 12 넣을게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40 넣을게요. 이 세 개를 기준으로 또 비교를 해요. 보면은 10이 40보다 작죠? 이게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12와 40을 조이네요. 52. 이게 최종 형태가 되겠네요. 지금이 10개라서 그렇지 런이 엄청 많다고 하면은 엄청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그때부터도 이제 적은 거 기준으로 쌓이면서 최종 형태의 배열을 생성시키는 거고요. 상당히 복잡하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팀소트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눠봤지만 사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동작하지 않아요. 실상은 이미 배열 데이터 N개에 대해서 첫 런을 뽑아서 바로 삽입 정리를 수행하고 그리고 스택에 쌓아버리고 그 다음 런을 뽑아서 삽입 정리를 하고 스택에 쌓고 규칙을 검사해서 위반하면 일부 병합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런마다 스텝을 밟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런을 끝까지 다 뽑아. 그 다음에 삽입 정리, 그 다음에 스텝 들어가. 그 다음에 병합이 들어가. 이런 단계가 아니라고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팀소트는 원래 파이썬의 정렬 알고리즘으로 개발되었던 친구인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자바나 다른 언어 등 여러 곳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정렬 파트는 공식적으로 좀 중단해 볼까 해요. 하지만 추후에 다른 자료 구조를 이용한 정렬이 있다면 또 다뤄야 되긴 하겠죠. 기본적인 걸 좀 끝내놓고 진행해 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끝까지 못 드렸던 기타 트리에 대해서 그 트리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진행해 볼까 해요. 끝!